민들레입니다. 아, 지금 PPT를 잘 못하겠는데, PPT는 핸드아웃으로 다 여기 실어놨어요. 제가 요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민들레가 정말 제 본명이고요. 저는 이쁘죠? 근데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들레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들레야 이러면 뭔가 잡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울어가지고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지애로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SNT 민들레 국어를 런칭을 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할까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민들레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들레가 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저한테 민들레라 부르고 그리고 저도 민들레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지금 민들레 국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치동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진희국어학원에서 15년 동안 강의를 하고 부원장으로 있다가 재작년에 SNT로 와서 민들레 국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학원에서 15년을 있었는데 사실 제 성격이 좀 소 같은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가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제가 민들레 국어를 만든 계기는 제가 1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이상적인 수업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걸 한번 펼쳐보겠다 싶어서 민들레 국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3년 차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만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예비 중3이 되는 시간 빠르죠. 그래서 지금 예비 중3,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올라와서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 이렇게 세 개 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 확실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국어는 중학교 때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국어가 점점 어려워져서 어머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국어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은 수학의 국어를 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어는 중학교 때 제가 생각엔 중학교 때 다 완성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그걸 다시 훈련을 한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지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학년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학년 때부터 제가 차근차근 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시킨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올려보내는 게 1년 안에 국어 공부의 틀을 확실하게 다져주겠다고 확신의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년 안에 국어 공부를 그럼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15년 전이나 뭐 학교 선생님 할 때나 지금이나 국어 공부에 대한 신념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먼저 국어는 문법과 문학과 비문학 이런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영역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문자 많이 받으시죠? 광고 문자. 뭐 문학 8주 완성, 뭐 비문학 8주 완성. 그러면 왠지 그거 들으면 문학이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문법을 다 끝내고 뭐 문학을 다 끝내고 비문학을 끝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공부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법과 문학과 비문학을 동시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는 요게 녹아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심화는 연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초를 닦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를 닦은 후에는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는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체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민들레 국어를 만들었을 때 사실 저는 진희국어 학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 그 어떤 수업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은 안 했거든요. 아기도 없는데 마치 학부모인 양 대치동에 있는 국어 학원들을 가봤어요.
다시 염탐을 간 거죠. 염탐에 가서 어떤 교육들이 있나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수능 점수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비문학 문제집을 풀린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성적을 주고서는 그걸로 아이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교육이라면 제가 더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왜냐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교육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수능 기출을 풀린다는 것은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고, 또 평가원의 문제가 굉장히 귀한 문제거든요. 평가원이라고 해봤자 문제가 1년에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모의고사가 몇 개 안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풀리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독해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훌륭한 해설과 그리고 답을 기억을 해서 아이들의 정확한 실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기초가 탄탄해진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체크포인트 1, 2, 3를 바탕으로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우리 입시 체제가 바뀌죠. 그럼 또 어머님들 엄청 불안해하시고, 또 학원에서는 바뀐 입시 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또 광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언어 영역 강사의 입장에서는 입시 체제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어떻게 수능을 보고 있냐면 선택 과목이 있어요. 현재 언어 영역은 공통 부분이 있고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화작과 언매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표점이 높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언매를 선택하는데, 언매를 편하게 이야기하면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법이냐, 우리 옛날에 말하기 듣기냐, 이거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 다 문법을 선택하고, 이제 타 지방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이 좀 어려우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에 바뀐 교육 과정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중1부터는 다 이제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의미 있는 게 있냐면 사실 없어요. 어차피 강남권 친구들은 문법을 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우리 국어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문법 체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문학은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들 다 죽었잖아요. 더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입시가 이렇게 2028년 뉴 수능 이래서 화법과 언어, 문학, 독서와 작문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골자는,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 가르친 제자들, 지금 이제 예비 중3이 되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아무래도 첫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저랑 이제 2년 동안 해서 정도 많이 들었고 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국어 공부를 끝내주겠다고 약속한 게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잘 해야 되나를 늘 고민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 학년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왜냐하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제가 내년에는 어떤 지도 방향을 잡을지를 고민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먼저 학년마다 제가 올해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지도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1은 이제 국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에요. 저를 처음으로 만나겠죠. 저에게도 엄청 영광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안에 국어의 틀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국어라고 하면 아까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막 비문학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문법을 포인트로 둘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문법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가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가 다른 문학, 비문학에 비해서 확실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문법을 전공했어요.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문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연구했던 부분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아이들이 1학년 2학기부터 내신을 보죠. 내신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일단 전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든 이런 보기 지문을 할 때도 문법이 탄탄하다면 고등학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까지도 너무나 수월하게 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문법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랑 열심히 수업을 하고 가도 다음 주에는 잊어버리고 오고요. 그리고 2번, 3번 가르쳐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법을 1에서 100까지라고 하면 문법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1에서 뭐 30 배웠다고 해서 문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까지를 다 듣고 나야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여러 번 회차를 반복을 하고 이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문법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국어 공부에 감이 잡히는 시기예요. 내신도 한 학기 동안 치러봤고, 그리고 1학년 다니면서 국어 공부를 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국어가 뭔지는 좀 알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1학년 때 그 1년간의 공부 방법을 2학년 때 이제는 그 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고, 특히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다라고 하면 2학년 때는 반복을 통해서 다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근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 재학생 중 1학년 친구들은 그 윗학년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집중을 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 아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프리미엄 반을 하나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은 모아서 그 친구들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반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건 2학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3학년은 제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그 학년이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요번 겨울방학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게 바로 고전 문학 프로젝트예요. 제가 고등부 수업을 계속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아이들이 많은 작품을 달아보는 게 문학적 감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랑 모의고사에 나왔던 고전 문학 177편을 제가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정말 반년 안에 177편을 다 돌릴 예정이에요.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정말 진도를 많이 나가서 보통 학원에서는 매주 문학작품을 하나 다루는데 전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1학년 때부터 운문 한 편, 산문 한 편을 매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그 교과서가 중1부터 고2까지 11 종류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작품들을 지금 2학년 아이들은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더 다룰 작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고전 문학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가르쳐도 잊어버려요. 100작품을 훑어봐도 어쨌든 잊어버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한다면 우리 내신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시험 아니잖아요. 많은 작품을 보고 빠르게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아이들을 시조 외우는 거를 시켜왔어요. 그래서 그 몸을 바탕으로 고전 문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 각 학년별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중1, 중2, 중3 정규 수업 커리큘럼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해놨는데, 포인트는 문법과 문학과 비문학은 여전히 계속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지금 중3 친구들은 문법 전체를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8회독은 될 것 같아요. 8회독은 될 것 같은, 8회독이 가능한 이유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한 회독을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지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집 그냥 같이 풀고 있거든요. 애초에 저랑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게 국어 공부인 줄 알고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문제는 이제 쉬워진 거죠.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1, 2학년 때 아이들이 기초가 잘 쌓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어휘랑 시조가 있어요. 어휘는 강조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자어를 잘 몰라요. 근데 어휘를 키우면 비문학 독해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아이들은 어휘를 안 해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휘는 매주 50단어 정도를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데 우리 국어 단어는 안 외우잖아요. 그래도 강제로 제가 끼워서 지금은 너무나 수월하게 하고 있고요. 이 시조는 제가 대원외고 수업을 했을 때 그 상위권 친구들이 가장 좋았던 수업이 뭐였냐,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 시조 얘기를 했어요. 시조도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00편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시조를 중학교 때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다 외우고 간다면 고등학교 때 내신 때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가사 작품이나 이런 고전 문학을 해석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으로 1, 2, 3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겨보면 제가 정규 수업만 있는 건 아니고 겨울방학에 문법 특강이 있어요. 이 문법 특강은 한 번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을 1회독을 시키는 건데 사실 1회독 한다고 해서 문법을 마스터해 주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에게 1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데 이 4주 동안에 8번의 수업으로는 끝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보통 어머님들도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학원을 가면 1년은 다녀봐라. 왜냐면 어머님들이 잠깐 다녀보면 그 학원에 잠깐의 커리큘럼을 배우고 나와버리고 또 다른 학원에 가면 그 커리큘럼을 배우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각조각조각으로는 배우지만 이게 큰 틀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한테도 요 문법 특강을 들으라고 하는 건 빠르게 문법을 1회독을 하면 아이들이 어느 파트를 들어가도 내가 어디를 배우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이제 중1, 2, 3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등학생들도 계속 열어달라고 하는 강의가 요 문법 특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는 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강사는 수업을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학교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졸업한 아이들과 계속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치동 강사긴 하지만 대치동 강사답지 않게 아이들이랑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일이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닿아서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저 원래 설명이 끝나면 바로 슝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밖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나와서 저 밖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